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지금 술을이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또 코감기가 또 걸려서. 자,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을사년 세월 할 차례거든요. 을사년 신금. 금금 먹으니까 편제가 들어왔고, 화급금이니까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 사화와 오화, 또 해수 자수는 체화용이 바뀝니다. 이게 음이 들어오면 음이 돼야 되는데, 왜 그 양으로 보냐 하면, 지장간의 본기를 보면 돼요. 사중에 병화가 본기로 쓰기 때문에 정관을 쓴다. 체화용이 바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 신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간이기도 하고, 보석이죠, 보석. 빛이 나는 보석입니다. 신금을 우리가 이렇게도 보거든요. 새로운 신자로도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새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상, 요즘 말로 하면 신상, 깔끔한 걸 좋아하고, 또 고른 만큼 변덕도 심하다. 미인은 많은 일주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묵묵은 거고 옛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한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잘해요. 예민하고 영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신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고, 일단 신금이라는 이 보석은요, 빛이 날 때, 내가 빛을 받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주위의 시선. 내가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관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이 신금 일간이라면은,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내가 고독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다 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 자, 그만큼 자신을 관리하고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데도 철저한 일간이 신금 일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을사년을 보자면은 천간에 드러나는 글자는요, 운에서 을목이 되죠. 을목은 형상이고 생각인 거거든요. 원인이 되는 거고. 내가 정신적으로 집중하고 목표를 두는 건데, 그 원인을 갖다가 이 편제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불확실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정한 재성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재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욕심을 내거나 경쟁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다. 돈이 되는 수도 있지만 어떤 성과나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한다거나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한다거나. 자, 목성하러 가니까 재생, 과한, 재생, 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직책이나 환경, 성과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해에. 그게 결과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좋든지 나쁘든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거다. 자, 신금이 을목하고 어떻게 돼요? 충이 되잖아요. 깐깐하고 예민한 신금이 충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선택함에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갈등 속에 결론을 짓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그 선택의 결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성과의 갈등이잖아. 그러면 재물에 대한 성과나 어떤 일들에 대한 성과, 결과,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현실적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봐야 되니까,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좀 심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중에 병화하고 합을 하잖아요. 신금일간은. 그죠? 그렇게 되면, 이성운이나 재물운에서는 어떤 일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은 있지만, 이성이나 재물을 취하기에는 좋다. 그 대신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분명히 많을 것이다. 자, 신축. 자, 일주별로 한번 가봅시다. 신축 일주. 축일이다. 축월이다. 축토 자체가 섣달의 한기죠. 그러니까 일도 많이 정체되어 있고, 내가 하는 일도 그 해야 될 일도 귀찮아서 못하게 되는 거고,
응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한기가 많이 서려 있단 말이에요. 신축년은. 갑진년은 또 올해도 그랬을 것이고. 근데 을사년이 내가 맞으면서 이 한기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 동토가 풀려난다고요. 뭉쳐있던 음의 기운이 서서히 양의 기운으로 바뀌는 시점이죠. 땅이 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축토의 편의를 갖고 있죠, 일단. 신축은. 축토의 편의라는 거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는, 흔하지 않는 분야에 관심이 많다. 철학이나 역학이나 인문학.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일지편을 까는 사람들이다. 을사년의 신축일주는 이 축토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축토가 꽁꽁거리는 땅, 이 한기가 가득한 땅을 풀어주는, 온기를 넣어줄 수 있는 사화가 들어온 거잖아요. 굉장히 반갑죠. 그죠? 이 관성의 기운이, 신축에 응축되고 뭉쳐져 있던 기운을 서서히 풀어내는 거예요. 을목이 들어왔으니까 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환경의 변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 그거 되면 을목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그죠? 을목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축 입장에서, 을사년 입장에서 신축을 맞았으면, 이 신축이 을사년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한 해의 기운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 힘은 뭐예요? 이 재성과 관성을 모두 취할 수 있다. 이 자양지금이 되니까 양지에서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힘을 갖고 있어. 재간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신축일주는. 어떤 뭐 정도나 뭐 규칙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세력이나 내 지위 이런 거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기가 가진 환경에서. 이게 가정이든 일이든 사회든 뭐든지 간에 그런 기회가 오고요. 조금은 불규칙하긴 하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재물의 그릇도 커진다는 거예요. 사중에 뭐였어요? 무경병이 있잖아요. 무경병이 있으면 이 관성 안에서 인성하고 비겁이 함께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실속을 차리고 내실을 다지기에는 오히려 을사년이 훨씬 좋은 시기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사화가 관성이니까 나를 극하지 않느냐. 맞죠. 극하긴 하지만 인성이 같이 들어올 때 인성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작용을 하는 거죠. 전혀. 관련 상승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내 기운을 받쳐주고 나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좋은 겁니다. 어찌됐든 직업적인 환경이나 뭐 단체, 내가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고,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연애나 이성, 운만 해주세요. 좋아요. 그렇게 되면. 관련 상승이 잘 된다는 것들은 당연하게 학업이나 자격을 취하기 좋은 시기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인정을 받거나, 승진을 받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나 뭐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겠죠. 보통 이렇게 관이 들어와서 관인 상승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이사를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큰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신축은. 묘목, 신묘. 자, 신묘일주는 편제를 갖고 있죠. 보이지 않는 부자는 많아요. 편제를 갖고 있고. 또 신묘하다고 얘기는 많이 하잖아. 귀신같이 이렇게 묘한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명리나 철학이나 심리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실제로 본연의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 평소에 영감이 뛰어나거든요. 자, 현침이기 때문에 좀 이따 하고 어떤 감성적인 성향도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 현침은 천간 지지로 왔을 때 굉장히 힘이 강하죠. 끊을 때를 확실히 끊는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조금 우리가 하는 말을 못되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잘 할 수 있다. 직선적으로 언행을 많이 하는 거거든. 남들이 봤을 때는 신묘일주를 보면 조금 날카롭고 예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그거는 뭐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현침을 장점으로 쓸 때는 내가 워낙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활인업에 몸을 담고 있다면은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사주다. 자, 편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죠? 편제를 깔고 있는, 신묘는 이렇게 봐야 돼요. 신금은 가을과 수확, 결실 이런 걸 의미하죠. 묘목은 새싹을 의미하거든. 초목, 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하고 봄이 공존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부딪힐 것 같긴 하지만 나는 이걸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쓸 만큼의 돈은 계속 생겨난다. 신묘일주는. 그거는 나가 타고난 복이다. 자, 일단 을사년에 신묘일주를 보자면 특징이 뭐예요? 이 묘 중에 을목이 일지지장간에서 투출됐다는 거잖아. 이게 다시 말해서 이 편제라는 재성 안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기운이 을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출발점은 훨씬 좋은 출발점에 서 있는 거다. 시작이 좋다는 거지. 자, 일지에서 투출된 글자가 운에서 들어온 건 뭐,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바랬던 일, 해야 될 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해에는 현실적으로 이걸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걸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죠.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재테크 관심 없던 사람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일지에서 천간에 투출했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 오행을 내가 쓸 때가 됐다는 거죠. 이 재성을. 취할 때가 아니고 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야, 재성은 재생관이 잘 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 묘목이에요. 묘목이 목생화를 해주나 안 해주나를 봐야 되는데, 목생화를 하기에는 묘목은 조금 버겁다. 어려움이 있다. 왜? 물기를 가장 머금은 뭐, 습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습한 나무를 불에다 넣어버리면 연기가 무성하게 날 뿐이죠. 다시 말해서 시작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시작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죠. 과정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을 일이 생기더라도 생각만큼의 결과나 성과가 빨리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목생화가 잘 안 되니까 관성으로 유연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의 기운도 딱히 못 쓸 수 있어. 승목이라서 제 생각에 버거울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사화라는 거예요. 사화를 보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화는 뜨겁고 큰 불이거든요. 목생화가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만큼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마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열정이나 성과를 인정받기에는 꾸준하게 인내를 해야 되고, 어떤 내가 막중한 책임감을 맡을 때에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조금 과정이 험난하고 할지라도 견디기 힘들어도요, 끈질기게 노력하면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죠? 뭐 연애운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초반에 사중의 경금, 묘목, 묘중의 을목, 의경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장 내에서 뭐 사내 연애를 한다든지, 친구나 동료 소개로 뭐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다. 어쨌든 정관이 목생화를 받는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이나 압박감 이런 게 심할 때예요. 그래도 이 사중의 무토가 그래도 있으니 본인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 어려운 과정을 좀 버텨낸다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입지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했다. 굳건히 이뤄낼 수 있다. 시작은 힘들어도 마무리는 좋은 일주가 신묘일주다. 그래서 자기 본인이 가진 환경에 맞춰갖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사. 정관을 뒀죠. 이 정관이니까. 일단 일지를 정관에 둔 사람들은, 둔 일주들은 규율이나 규칙, 그리고 내가 큰 틀에서 어떻게 방황을 하거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분이나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중병화, 기본적으로 신사일주는 사중의 병화와 병신합을 하죠. 안명합을 하죠. 책임감도 강하거든요. 관을 중시하잖아. 체면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사지 위에 있는 신금이기 때문에 좀 정적인 활동이나 뭐 수행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데 시간을 좀 쏟으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신금이 화를 보는 거는 보석이 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향적으로 미남 미녀가 많을 거다. 아니면 옷을 잘 입을 거다. 자, 그렇게 본다. 자, 신사일주는 을차년에 뭐가 특징이에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중첩되는 거. 우리 움직인다, 동한다는 거는 사화 때문에 내가 조금 뜨거워진다는 거잖아요. 피곤할 수 있죠. 관성이 과해지니까. 관살이 혼잡되는 거. 관성이 과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자 때문에 될 수 있고, 또는 내 생활 환경에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자, 사화가 만나는 걸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도충이라고 해서 해수라는 걸 가져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역마가 너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가긴 하지만, 역마가 강해지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큰 실속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만 바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자리 변동이나 이동이나 이게 주거지도 될 수도 있고, 자꾸 옮겨 다닐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좀 불안한정한 건 있죠. 만약에 근데 신약한 신사라면은, 내가 신약한 신사라면은 좀 불안해요. 내가 바쁜 거는 좋은 거지만 바쁨 속에서 내가 얻는 득실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신약한 신사일주라면은 내 움직이는 그 동선이나 변동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해요. 왠지 불안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나는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다니고 하는데도 큰 실속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중에 무토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토생금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약한 신사들이 조금은 내가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을사년에는 내 기운을 너무 뺏기잖아. 내가 안 그래도 신약한데. 그죠? 그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신중해야 될 일을 쉽고 빨리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시작을 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신약할 때는 이 재무적으로 재성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된다. 신강할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신강할 때는. 근데 신사가 을사가 되면 신강한 경험, 물론 유금이나 축토가 있다면은 지지에, 그럼 신강하기 때문에 또 신강한 대로 또 비겁태양으로 바뀌는 길이 하죠. 근데 신강한 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신약한 신사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신약한 신사는 조금은 인내하고요, 좀 숙고하고 공부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일사년에는 신살주는 뭔가를 서두르지는 마시라.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미. 자, 진술충리, 이 미토. 진술충리를 까고 있으면 뭐예요? 곡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곡간이에요? 이 재의 곡간이다. 이 재성. 이게 해묘미로 하니까 목의 고지잖아요. 긍긍, 목의 고지다. 곡간을 갖고 있다. 곡간이라는 것은 예전에 곡식이나 귀한 물건 등을 넣어두고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저축이나 예금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밀주는 부자도 많고요. 돈도 잘 모으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미와 마찬가지로 이 현침이 강하잖아요. 그죠? 날카롭고 예민해요.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곧잘 하곤 하는데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악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런 말을 툭툭 내뱉을 수 있다. 그 대신에 특유의 근면하다, 성실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만 내가 알고 넘어간다면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미중에 정을기가 있죠. 그러면 그 편재, 편관, 편인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재생관, 관인상생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재물이나 권력력이 상당하다. 저는 공망을 보지는 않지만 술의 공망이라서 종교 신앙이나 뭐 심리나 역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자, 을사년 봅시다. 신밀주 을사년. 역마살이 강하게 들어오죠. 해묘미의 사화는 역마살이거든요. 그죠? 역마가 강하죠. 이 역마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관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그래서 직업적인 이동, 이직, 부서이동, 취업 이런 직업적으로 변화 분등이 심하게 보이는 게 신밀주다. 일지의 을목이 천간에 드러났죠. 이게 그죠? 드러났고 천간의 운이 편재운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득이나 성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재고가 임묘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일지의 재고에서 재성이 고지에서 추출된 재성이잖아요. 창구석에 내가 묵혀놨던 것들이 비로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재물이 드러난 거죠. 튀어나왔으니까. 물론 내가 쟁제로 인한 다툼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에 어쨌든 내가 드러난 재물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재물이 된다. 돈에 대해서 뭐 욕망이나 집착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성이 드러났으면요. 일의 능률도 오르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도 몰려드는 거고. 신밀주 자체가 재관인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목표는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생각만큼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투수되면 좋은데 위중에 을목하고 사중에 경금이 이렇게 딱 잡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못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잡혀버린다는, 암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4년의 신사는 저 을사는 4년은 화염조토잖아. 뜨겁잖아요. 미토를 봤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절대적으로 수가 필요하죠. 원국에 수가 있을 때 없을 때가 확실히 틀려지는 거예요. 원국에 수기가 있다면은 신밀주는 을사년 뜻하는 일,
자신감 있게 추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결과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뜨겁죠. 조율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 올 수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이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신묘일주가 수가 있을 때 없을 때를 확실히 봐야 되고, 수가 없다면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어떤 결과를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가시면, 그러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겠다.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신유일주. 간여지동. 신유는 간여지동. 그죠? 걸록제왕지에 있기 때문에 고집, 성격 대단하죠. 또 뭘 갖고 있어요? 홍념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념의 대표주자 하면 신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홍념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홍념이랍니다. 홍념. 그 말은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살을 뺍니다. 유금의 도화. 자체 도화도 갖고 있죠. 어디 가나 신유일주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뭐 예술성이나 감수성 이런 것들이 풍부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홍념도화는 이제는 더 이상 살이라는 표현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어요.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능력의 일부분이다. 그죠? 또 이 유금은 닭이잖아요. 닭인데 신유의 유금은 닭으로 안 하고 뭘로 해석하냐 하면 신유의 유금은 봉황이에요. 그만큼 화려하다는 거거든. 봉황으로 표현하거든요. 화려하고 멋이 있다. 제가 신유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신유 일주 을사년에는 특징이 뭐예요? 다른 거 이거는 초입에 맨 처음에 얘기했죠? 일치가 합의된다는 거. 뭘로? 삼합으로 간다는 거. 그러면 삼합을 돼버리니까 이 근국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신금에게는 가장 강한 뿌리가 되는 시기예요. 신황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일지삼합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뭐라 그랬습니까? 일지삼합은 내가 살아가면서 기억이 될 만한,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조금 더 큰 변화, 변동, 변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주인공은 나예요. 나와 관련된 변화, 변동, 변수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거든. 합의되면. 그에 대한 준비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유일주는. 자, 기본적인 통변은 일찍 합의된다면, 기본적인 통변은 이사, 건강상의 문제, 수술 같은 거, 뭐 부동산의 매매, 사고, 결혼, 이런 건 좀 큰 변화를 의미하죠. 이사를 매일 할 수 없고, 수술도 뭐 매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집을 매년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서 어떤 큰 변화, 또 결혼을 매년 할 수 없는 것처럼 결혼. 이런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오랜 인연을 이성운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서 신유는 신약하냐 신강하냐를 좀 봐야 돼요. 신강하냐인가 봐야 돼요. 신약한 계율주라면은 뿌리가 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신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주에 예를 들어 식상으로 신약하든지 재성으로 신약하든지 관성으로 신약하든지, 신약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신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식재관 때문에. 그 어느 것들 때문에 신약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십성을 내가 취할 수 있다고요. 그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 거죠. 결과물도 좋죠. 내가 신앙했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재물이 됐든지 학생의 학업이 됐든지 내 지위가 됐든지 간에 내가 힘을 받고 일어서거나 남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학업을 성취한다, 승진한다, 을목이 개성까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약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신약할 때는. 근데 문제는 여기 신강한 신율주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신강한데 또 운에서 더 심각하게 만들어주니까 갑자기 비겁태양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행동, 은행, 또 어떤 무술을 질 때, 건강, 뭐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우선적으로 비겁이 태가해진다는 거, 비겁이 많아진다는 것들은 평소에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고집도 강해지고, 그 성향도 강해지고, 주관이 막 뚜렷해서 확신에 차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문제가 되는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많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비겁이 태어날 때는. 그런 것들이 과하다 보니까, 좀 자만해지고, 거칠어지고, 또 공격적으로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점잖았던 사람들을 이럴 때 꼭 싸움을 하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을목이 이 신금에 다 금에 둘러싸여 있잖아. 그럼 이 일목은 없어지는 거. 싹이 완전히 싹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강한 신율주는 다른 거 없어요. 두 번, 세 번 참아야 돼. 일지삼합은요,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기륭은 신강이냐 신약에 따라서 가려지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내가 신약할 때는 목표를 조금 더 크게 가지고 나 자신을 믿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고, 신강할 때는 절대 자만하지 말고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또 결정을 빨리 하지 말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겁니다. 자, 마지막이죠. 신의 신에 딱 하면 욕지 위에 앉아있죠. 나체도화 일주다. 나체도화가 끼도 많고 옛날에는 음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신의 일주의 나체도화는요. 금수상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목욕지기 때문에 깔끔하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 새 것을 추구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인을 조금만 꾸미면 화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는 일주가 신의 일주다. 천문성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역학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프로성을 띄게 된다. 두가 나타날 거다. 또한 신유는 아치도 하기도 하지만 고란살입니다. 외로움을 잘 타고요. 고독을 즐깁니다. 살아가면서 옆에 누가 있다 하더라도 외로움을 많이 타고 허전하고 헛헛하고 그런 기분을 많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을사년의 신해는 신해는 차갑잖아요. 음이잖아요. 양의 기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좀 벌릴 거예요. 연애도 그렇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하던 일에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해기도 하다. 금수상관은 어찌됐든 희경관이라고 해서 화를 봐야 돼. 금수상관 희경관 화를 봐야 돼요. 을사년에 화를 봤으니 반갑다 하겠다. 문제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수와 화의 충돌이고 금과 목의 충돌이잖아요. 극과 극의 충이 근데 천충지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금목상정, 수화상정 이렇게 돼버리니까 역마에 충돌되고 하니 내가 이동수단에서 교통사고, 뭐 운동할 때 관절, 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천충, 지충, 천간지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은 부딪힌다, 깨진다, 바꾼다는 의미로 보통 좋지 않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충이 있다고 해서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충으로 인해서 내 환경에 반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충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목하고 저 간목이 아니라 목과 금의 충도 되고 그 수와 불의 충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심리적으로도 갈등이 계속 나고 이 재성 때문에 탈재가 될 수도 있고요. 관성 때문에 탈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천충지충만 아니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되냐 하면 재성과 관성의 충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취하려고 하면 이게 탈재가 되고 이걸 취하려고 하면 이게 탈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잘 중심을 못 잡고 내 행동도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천충지충이 되는 해에는요. 이게 모험이거든요. 모험.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대도약의 시기, 터닝 포인트, 퀀텀 점프 이런 것들이 천충지충의 해예요. 그런데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모험을 할 만큼 내가 굳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충지충일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벌리지 마라, 일을. 뭔가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만 하고 지내면 큰 탈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좋은 경우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모험을 걸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크다. 그냥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냥 사람 만나면 너무 크게 그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지내시는 게 천충지충입니다. 제가 나중에 연초에 천충지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릴게요. 상세하게. 자, 일단 신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